58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 매니지멘트라고 하면 의뢰 기업 경영을 떠올린다. 다 그렇죠. 경영하면 기업 경영을 떠올려. 정부를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야. 정부는 뭐라고? 행정을 떠올린단 말이야. 떠올린단 말이야. 경영이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대규모 기업 조직에서였다. 대규모 기업 조직 하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현대적 기업이 언제 등장했다고? 1860년, 70년대 등장했거든. 지멘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그 당시에. 지멘서는 그 오래된 회사, 독일의 지멘서는 1860년대, 70년대에 등장했단 말이야. 등장한 배경을 더럽히니까 말하겠지. 그로부터 100년 전에 18세기에 독일에 기반둔 프로이센 제국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어. 프리드리 대제지. 그 왕이, 황제가 피라미드 형태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옛날부터 피라미드 옛날부터 있던 군대야.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기능별로 포병, 보병, 기마병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쟁에 상당히 그 기능적으로 분류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보불 전쟁 이런 데서 응용이 되면서 군이 막간 성과를 내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기업이 흉내내거든. 그래서 기업이 그런 피라미드 조직의 기능별 조직을 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규모로 커지는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게 이제 1860에서 1870년대로 들어갈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대규모 기업 조직에 있었다. 이게 1860년, 70년대란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내가 경영과 관련된 일을 시작했을 때 나 역시 기업 경영에 주로 집중하였다. 지금 드러크가 이 책을 쓸 때가 1990년도라고 보면 50년도 같으면 얼마야? 1940년대지, 그지? 1940년대. 그러니까 1940년대에 드러크가 경영을 처음 했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1943년에 드러크가 꿈에도 그리던 뭘 했다고? GM 자동차의 경영 컨설팅 했다 그랬지? 그게 1943년도야.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기업의 개념이나 책을 1946년에 만들거든. 그걸 염두에 둔다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경영과 관련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그때쯤에 그때 나도 역시 경영하면 기업 경영을 떠올렸다는 거야. 기업 경영을 떠올렸다. 기업 경영에 주로 집중하였다. 기업 경영 인식이 된 거지. 그러나 곧 경영이 모든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기업이 뭐라고? 정보적 지요, 거버먼트 오르가니제이션도 필요하고 병조도 MPO, NGO 같은 거니까 MPO, NGO도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뭐로 이제 알게 되냐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부도 경영한다는 의미로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그 대공황이 기업 때문에 벌어져서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정부가 행정연의 용어를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썼다는 이제 글을 이제 드러크가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있는가 다 깨달았다. 정말 이제 경영은 기업이 아닌 다른 조직, 즉 비영리 기관이나 정부 조직 혹은 정부 기관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런 조직들이 경영을 필요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은 기업과는 달리 손익 계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이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야? 현대 경영학이 만들어진 나라지, 드러크에서, 그지? 예, 있지만,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이제 경영은 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조직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경영이 모든 조직, 그 조직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 왜 하는 거죠? 비영리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영리 기업이든 간에 뜨는 거야. 사명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경영은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능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돼? 경영은 뭐라고? 기관이야. 경영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오르겐이란 말이야. 이 말 이해했어요? 내가 이제 영상에서 앞으로 수없이 할 얘기고 이제 또 하고 있잖아. 이 현대 사회는 뭐가 있다고?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 또 뭐가 있어?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 공동체는 뭐야? 마을, 가정, 뭐 종교 단체가 됐든 이런 공동체적 이게 이 사회가 소사이티 사실은 우리가 국가라 그러면 국가 정부는 조직이지만 소사이어티 그러면 이건 공동체로 봐야 되거든. 개념이. 그 다음에 뭐야? 또 수많은 개인이 있잖아요. 이 사회는 뭐가 있다고?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조직은 기능이 있지, 그지? 공동체는 기능이 있어, 없어? 공동체는 기능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이제 기능이 뭐냐, 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러크 입장에서는 공동체 기능이 없다고 봐야 돼. 조직은 기능이 있잖아. 왜? 군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국가를 지켜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 경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지. 현대자동차는 어떤 기능이 있어? 자동차를 만들잖아, 그지? 신발 만드는 어떤 신발 만들어야 되고, 세무사는 세무 서비스 해야 돼, 그지? 각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직은 각 기능이 있잖아, 그지?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조직 속에 매니지먼트가 없어. 이게 조직이 기능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조직의 기관이 매니지먼트야. 이 매니지먼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 뭐 어떤 의미가 있다더? 경영도 되고 경영자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경영을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관이다. 오르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드러크 앞으로 글을 쓰면서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의미를 항상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영은 기관이야. 근데 조직도 기관이지, 그지? 조직은 뭐야? 이 사회의 기관이야. 자, 우리 배창수 기관이 있어, 없어? 많지. 심장이라는 기관, 뭐 폐라는 기관, 그지? 이 기관은 뭐야? 전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 그지? 기능. 근데 이제 인간 배창수가 기능이 있어, 없어? 이건 좀 다르잖아, 그지? 배창수가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로서 기능은 있잖아, 그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책임져. 이런 건 아버지의 기능이 있어. 근데 인간 배창수가 기능이 있다? 이건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배창수 수많은 기관으로, 유기적 기관이지,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건 뭐라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야.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해. 기관은 기능 갖고 있다. 그래서 경영은 뭐라고? 기능. 그래서 경영은 뭐라고? 경영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이 뭐냐 질문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경영의 기능이 뭐냐? 경영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정확한 질문이라고. 조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워. 조직의 기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조직의 역할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한성규 씨는 어떤 사람이야? 이 말하면 참 곤란해. 사장으로서 한성규 역할이 뭐야? 이러면 금방 답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기능을 가질 직함이 있는 거야. 사장으로서 역할, 그지? 세무사 역할은 또 너무 간단하잖아, 그지? 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장민 씨 이렇게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는 이거 아주 답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뭐 물론 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질문하면 멍해져, 사람이. 응? 멍해진다. 근데 아까 말한 이 커피포트 기능이 뭐야? 이게 커피포트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말하면 답을 하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답 금방 하잖아. 떡은 몰려 또 보내서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질문 던질 때 이것이 기능이 있다면 기능을 묻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어. 그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경영은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관이다. 기능을 가진, 역할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야. 경영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경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이렇다. 4000년 전 최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을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건설한 사람이죠.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한다는 거야. 그러나 경영을 어떤 구체적인 과업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이해되죠? 이게 뭔 소리야? 경영을 어떤 구체적인 과업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 야, 드러카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1860년, 70년대 현대제기업이 등장했지, 그지?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이 생겼잖아요. 경제가 막 대두된 거야, 그지? 경제가 막 생겼어, 그죠? 이런 기업들이 막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생기니까 그때 많은 경영자가 등장하니까 아, 저런 사람이 하는 거 저게 경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그런 생각 했다는 거야. 그것도 몇 안 되는 사람들에서.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일반인들은 맛도 몰라. 학자들이 볼 때, 석학들이 볼 때, 아, 저 회사에 있는 저 암호계 하는 저게 바로 경영이라는 거구나 하는 걸 감지했다는 거야.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학자들은 거야. 몇 안 되는 사람이 그랬다. 게다가 경영이 하나의 원리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언제야? 1914년에서 1918년이지. 그지? 한 20년 전으로 보면은, 그로부터 약 25년 정도 지나서, 6, 7, 8년 정도 지나서, 그때에서 경영이지 하나의 뭐라고? 원리로서 이건 무엇이야? 원리로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뭐야? 원리로서 하게 되면 이게 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으로서, 하나의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지? 원리가 있다면 가르칠 수 있거든, 그지? 하나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학문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던 1950년대까지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의 족보는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리로서 인지됐지만은 족보 있는 단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이해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상위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하고 얘기하고 원리적으로 말하는 이런 정도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아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석학들에 의해서 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25년 좀 지나면 경영자들끼리도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더 많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족보인 단어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사실상 경영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어떤 인류 역사와 함께 있는 거야. 왜? 드러크는 통치를 경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남아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일반 대중이 볼 때는 경영이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아까 1차 세계대전 석학들, 소수의 무리, 학자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경영하는 그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지되고 원리로서 전해됐지만, 그리고 50년대는 아직 그때가 족보는 단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2차 세계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보면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렇게 드러크는 경영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옳고 그렇고 문제 또 다른 문제야. 자,